안녕하세요. 인권TV의 원칙과 신뢰 송인웅입니다. 작년 초 대전을 발칵 뒤집어 놓은 MBG그룹 임동표 회장 등의 1,20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 판결이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오는 2월 19일 선고됩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확실한 주장이 문정식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기자가 변론 요지서를 입수하였습니다. 딱 읽는 순간 오랫동안 동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는 그래 이거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시듯이 이번 사건은 언론에 공포된 대로 투자 사기입니다. 범죄 대상은 MBG의 주식입니다. 범죄 사실로 범죄 기간, 피해자, 범죄 금액, 부당 이득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엉터리입니다. 특히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의 사기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상의 위반죄에서 이득액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의 합산액을 뜻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 등이 아예 없어 엉터리란 주장입니다. 주식가치의 평가가 요구되는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신뢰 등을 고려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본 사건처럼 주식 투자 사기에 해당되는 판례입니다. 자, 최종으로 바뀐 공소장인 2020년 1월 7일자 제4차 공소자 변경 신청서에 명시된 공소사실을 보겠습니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피의자들은 2014년 10월 30일경부터 2019년 1월 30일경까지 이하는 중약하고요.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3명으로부터 합계 1,035억 6,708만 1,839원을 지급받아 자본금이면서도 총 주식 발행 비용인 200억 원과의 차액인 835억 6,708만 1,83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공소사실에서 2014년 10월 30일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MBG 주식대금 명목으로 1,035억 6,708만 1,83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차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 임동표의 단독 범행 공소사실에도 2014년 10월 31일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없이 위 기재와 같이 총 2,004명을 상대로 합계 1,035억 6,708만 1,839원의 상당의 MB 주식을 판매하여 증권을 매출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주식회사 MBG를 위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소사실에는 2014년 10월 31일경부터 2019년 1월 30일경까지
2004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 일련표 기재와 같이 1035억 6,708만 1,839원 상당의 주식회사 MB주식을 판매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4가지 공소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검사는 범죄 기간을 2014년 10월 30일경부터 2019년 1월 30일경까지로 피해자를 2004명으로 범죄 금액을 1035억 6,708만 1,839원으로 부당이득 금액을 835억 6,708만 1,839원으로 하여 투자 사기로 공소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상기 공소사실인 범죄기간, 피해자, 범죄금액, 부당이득금액이 옳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허위고 엉터리입니다. 왜 이런 숫자가 명시됐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형량과 관계되는 범죄 사실을 근거 없이 나열했습니다. 결국 이는 무슨 근거로 구형을 했느냐와 직결됩니다. 지금부터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를 근거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확실한 주장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MBG와 같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주당 주식평가액을 한 주당 순자산가치 곱하기 2 플러스 한 주당 손순익가치 곱하기 3을 나누기 5로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다양하게 주식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범죄 사실에는 MB 주식 매수 당시 주당 얼마에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주당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가 명시되어야 함에도 전혀 이런 게 없습니다. 특히 근본 공소 사실에서와 같이 범죄 기간이 무려 4년 3개월입니다. 아시듯이 주식 가치는 그때그때 변합니다. 4년 3개월 동안 주식 가치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MB라는 회사를 죽은 회사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MB라는 회사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밝힌 것처럼 13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시켰고 공장 2~3군데가 가동 중이었으며 본사 사옥에서는 한 달에 5천여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변하는 것에 따라 각 매수 당시 주당 적정 가격이 달려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마치 죽은 회사인 양, 유령 회사인 양 한 주당 발행가격 500원 이상 매도는 부당이득이라는 공소사실은 날조된 허위 문서입니다. 주식 매도에 있어 초등학생조차 이렇게는 판단 안 합니다. 또 범죄 피해자라고 명시한 범죄 이름표상 주주 2004명에는 주주 명부상에도 명단이 없어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 내역이 아니라 압수한 은행 통장 내역을 단순히 나열했다는 징빙입니다. 당연히 피해자 수도 엉터리고 범죄 금액도 엉터리입니다. 부당이득 금액 또한 엉터리입니다. 검사는 범죄 이름표상의 각 주식 매매 당시 주당 매도 금액,
주당 적정 가치, 주당 부당 이득 금액 등에 관하여 주장하지도 않았고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엉터리 범죄 럼페에 의한 어거지 공소사실임이 확실합니다. 이는 부당 이득 금액 등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구형이 엉터리임을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공소사실로 10개월을 재판했고 피고인 12명은 아직도 구속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폭거가 계속되는 동안 MBG 공장 2곳과 본사 사옥이 경매됐습니다. 당연히 이런 판에 2019년에 주당 10만원을 기대했던 주가는 폭락했고 휴지가 됐고 주주들은 거지가 돼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MBG가 제조 판매하였던 제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서 MBG의 전대미문의 엄청난 폭력 및 재산 강탈, 신체적 자유를 박탈한 서울지방경찰청 박아무개 경위와 대전지검 특수부 검사들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MBG의 제품 중에 메디호클이란 친환경 소독수가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전국적으로 주문이 쇄도하여 용액을 담을 병뚜껑이 모자라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초대박 상품입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인기리에 판매되어 온 제품입니다. 미국 FDA에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찰과 검찰의 폭거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걱정거리인 우한 폐렴 사태에도 예방을 위하여 호클이 불티나게 팔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한 폐렴 관련 테마주가 돼서 MBG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한 폐렴 사태가 세계적인 사태이기에 수출도 엄청나게 됐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아마도 MBG주들 대부분이 희망했던 주당 10만원을 호가했을 것입니다. 이런 회사를 당신들 국가 권력이 망하게 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부디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판사의 양심에 따라 증거에 근거한 현명한 판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권리 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좋은 방송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